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즌 3입니다. 이번 시즌 3는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와 어벤져스 군단들의 수익률 대결입니다. 먼저 우리의 어벤져스 군단의 전략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문헐크의 에너지로 하방을 받쳐내는 인간 나스닥,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어제 좀 빨리 주무셨나 봐요. 네, 네. 네, 뭐 어제 좀 저희 여행 갔다가 네. 좀 피곤해가지고 네. 네, 연휴라서 여행 갔다가 빨리 뭐 진짜 급등하고 진짜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침 그냥 딱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좋았잖아요. 네. 아시아 증시가 쉬면서도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다가 그냥 확실하게 CPI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이요? 주, 예, 이번 주 CPI 발표 나오니까 방향성 잡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겁납니다. 겁나긴 한데 낙관주의자께서 겁나긴 왜 한데, 겁나긴 하지만 네. 뭐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2030년까지의 대세 상승은 여전하다. 2030년이요? 2030년까지의 대세 상승. 지금부터 해서 2020년부터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전 대세 상승이라 보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특히 인플레이션, 특히 코어 인플레이션은 8월부터는 화끈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뭐 제가 오늘 이건 준비 안 했는데 네네네. 다음 주에 뭐 그렇죠, 해주세요. 이야기하지만 네. 그거 지금 뭐 IT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오히려 더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회고가 네. 확실하게 늘었어요. 알겠습니다. 주린이들의 영원한 조력자 황 캡틴 아메리카,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지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시장에 돈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네. 이 시장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갈 종목은 갑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대세 상승보다는 저는 이제 대세 종목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문서진 대표님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2차전지나 뭐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쪽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어떤가요? 지금의 화두와 뭐 오늘 새벽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일단은 좀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에너지가 진짜 과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9달러. 천연가스. 네, 9달러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단가 맞추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또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네. 결국 에너지도 다시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보수적으로 좀 행동하신다면 분명히 네. 또 결론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원자재 버블, 에너지 버블도 거의 맥시멈이다. 일단은 저는 이제 크루드오일 기준으로 크루드오일 기준으로 120불을 봤는데 120달러를 봤는데 예. 지금 12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네네. 장중에요. 네, 그래서 120달러에서 123달러 이 정도에서 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그럼 만에 하나 유가가 거기를 깬다면 이건 꽤 원자재 버블이 가는 건가요? 사실 오늘 그 같이 직원이랑 오면서 직원과 좀 양립된 의견을 보이더라고요. 예. 직원이 오늘 오면서 그 콜을 한번 가시죠 이렇게 상승을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예.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간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마진율이라는 건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네. 지금 정도라면은 뭐 캐서 다 돈이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은 어쨌든 너무 공격적으로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네. 쪽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린이쇼의 주인공도 우리 개미 군단입니다. 모범 주린이, 우등생 주린이의 명예를 되찾겠다. 주린이 이효진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모범 주린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직 몰라요.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전세 집계적으로 막 풀리고 여행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안 따라주니까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주식까지 올라줘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데.
자, 우리 주린이 이효진님. 그러나 저는 곧 그 또 한 번 우승생은 네, 그러겠죠. 네, 영원한 정석대로 하고 우승생이니까. 있으니까. 네. 네. 곧 찾아올 겁니다. 세상이 결국 여진님에게 맞출 것이다. 주린이계 2단아 범상치 않은 주린이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도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좀 떨렸죠. 사실 빅스가 오늘 확 묻어들었네. 예, 근데 또 오늘 막 그 나스닥이 오르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르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관점 자체.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하나 더 느낀 거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날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독 우리 전략가 군단이 좀 표정이 어두워요. 약간 이쪽이 좀 어두운 네,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왜 이렇게 어둡죠? 아닙니다. 어두웠나요? 어두웠나요? 이게 오랜만에 이제 말을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연휴 기간에 크게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아, 네. 네네. 참고로 제작진이 지금 여러분 네 분은 같은 팀이다. 네, 한 배를 탔다. 아, 도코. 위아더 월드. 네, 네, 위아더 월드다.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특집으로 진행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도코가 하나의 그 이거를 이제 트리거가 된 탓도 있습니다. 네. 빅스 외에 다른 종목도 좀 관심을 빅스만 가져달라. 보나. 네. 네. 지금 마음은 열려 있죠. 마음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 약간 장터 나온 기분으로 이렇게 또 말씀 장터 많이 나온 들어보겠습니다. 기분으로. 네, 오늘 진짜 여러분들 그동안에 저희가 소개됐던 ETF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오셔도 되고요. 고릴라로도 오셔도 되고요.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요. 저희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이 정체성을 알고 가셔야 되니까 게임의 법칙을 듣고 본격적으로 특집 진행하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대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 2명의 주린이 중에 1명이라도 저를 이기면 라운드 끝날 때요, 시즌 끝날 때요,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수익률들은 이제 전 거래일, 왜냐면 장중이니까 현재가 종가 수익률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고, 어제가 월요일이 현충일이었죠. 국내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금요일 종가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주린이들의 수익률 확인은 따로 하지 않고 바로 투자대책위원회 투대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갑자기 비대위가 아닌 투대위를 여는 것이냐. 자,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전문가 2분은 매주 열심히 새로운 ETF를 소개를 했습니다. 2분 모두 합쳐서 22개의 ETF가 소개가 됐었는데,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주린이 2분이 선택한 종목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22개 중에 4개. 많은 ETF가 버림을 받고 있었다는 네, 겁니다.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장이 너무 안 좋았다? 내리니까 초반에 물려가지고. 사기가 조금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된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우리에겐 이런 군사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투자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그동안의 ETF 종목들을 총점검하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오늘 투대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제까지 소개됐던 20개 조금 넘는 종목들을 당시, 그렇죠? 그때 투자를 했다면 하는 걸로 현재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에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 소개가 어땠는지도 정확히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선 그 수익률이 뭐 좋아서 나빠서로 끝나면 안 되죠. 항상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2분이 각 ETF에 대해서 집중 리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저희가 또 보는 맛을 여러분께 더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 이 2분을
둘 아닙니까? 투투 트레인, 투투 열차를 비유해서 그 기차에 종목을 탑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희가 했거든요. 조금 이따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투 우리 황주명 열차, 문서진 트레인, 문서진 열차의 내용들 ETF를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서진 대표가 소개한 ETF들이 모였던 이 대합실입니다. 여기 대합실에는 승객들이 모여 있듯이 여기에는 그동안 문서진 대표의 소개 그 종목들이 종목 승객들이죠.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소개한 날을 종가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의 들고 있을 때 수익률을 이렇게 볼까요?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네? 딱 명확합니다. 유가랑 그다음에 미국 관련 이 섹터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들은 대체로 다 올랐어요. 보시면 뭐 2차 전지도 올랐고 국내 코스피 또 레버리지 했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독일 지수,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또 인버스, 하방, 그다음에 또 글로벌 럭셔리. 글로벌 럭셔리가 좋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았는데 네. 딱 눈에 띄는 건 지금 마이너스가 깊은 게 나스닥 레버리지. 그다음에 SF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도 이제 나스닥에 좀 집중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인버스.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마이너스가 크네요. 딴 것들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거를 또 우리 주린이 분이 다 선택하셔가지고 수익률이 안 좋네. 이 중에서 우리 여진님이 고른 게 나스닥과 원유 인버스인데 심지어 저는 원유 이때 처음 소개해줬을 그렇죠. 때 그 가격인 거잖아요. 예. 더 올랐을 때 샀나 봐요. 샀죠. 그렇죠. 저의 마이너스는 거의 지금 20% 다 돼가는데 그렇죠. 약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글로벌 럭셔리를 처음 갖고 왔던 분이 이여진 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처음에 제일 엄청 처음에? 한 1년 전이었나? 네, 네. 명품 얘기를 제가 좋아하신다고. 했었죠.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여진님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목을 좋아한다고 전 제가 나스닥을- 정정하겠습니다. 나스닥을 좋아합니다. 나스닥을 네. 좋아합니다. 네, 명품은 지금 좋아하지 깜짝이야. 않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떠납니다. 네. 문서진의 열차, 문서진 투투 트레인. 누구를 갖고 갈 것인가, 누구를 태워갈 것인가. 여기가 오늘의 우리 문서진 투투 트레인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떠나볼까요? 누구를 네. 담습니까? 뭐 일단 저는 타이거 나스닥 레버리지는 무조건 담고 가야 된다. 네. 어차피 저는 이야기드리지만 7월이 승부다. 7월에 승부 내려면 나스닥 레버리지가 승부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레버리지는 VIP 손님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코덱스 원유 인베스는 확실하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전망을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10%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네, 예상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지금 20%가 나왔으니까 네. 이게 제 예상이 틀렸지만 중요한 건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거를 그러면 버릴 것이냐는 아니다. 저는 올 만큼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손님은 다음 역에서 내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원유 인버스도 들어가야 되고요. 태워갑니까? 예. 네. 그다음에 신규로 새로운 손님들은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거는 2차 전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 제가 예.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전신자를 우리 주목해야 된다. 전기차, 신재생, 그다음에 자동화. 예, 그쪽 관련이면 2차 전지는 지금부터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그 유로화 가치도 나쁘지 않고 특히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만약에 이 완화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만약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가장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국가도 독일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독일도 태워가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금요일날 소개시켜드렸는데 아무도 안 사주는데 중요한 건 항생테크가 급등을 했어요. 네,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급등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테크도 제가 보기에는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5종목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네. 싶습니다. 분석들의 이유까지 다 들어봤고요. 토코 문서진의 투투 트레인. 일단 나스닥 레버리지가 네. 과연 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올까라는 이 걱정이 조금
사실. 돌아와야죠. 네. 네. 아니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안 돌아올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샤머니즘. 저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번 시즌 시작할 때부터 승부수는 7월에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네. 그 7월을 생각하면서 저는 끌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덕호의 표정은 뭐가 이렇게 확 마음을 뺏는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이 집은 맛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하고 여진님의 눈빛도 좀 떨리고 있어요. 그러나 문서진의 함께 갈 지금까지 다 수익률 점검 보셨죠? 투투트레이드는 타이거 나스닥 레버리지. 나스닥은 간다. 네. 코덱스 원유 인버스. 유가는 떨어진다. 타이거 2차 전지. 역시 신재생 범 신재생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코셰프 독일 닥스. 천연가스와 유가만 어느 정도 돌아가면 네. 독일이 달릴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하이 풀리면서 홍콩 항생, 코덱스 항생 테크 이렇게 이제 갖고 가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황주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황주명 대표가 지금까지 소개됐던 ETF들을 싹 다 모아봤습니다. 대합실 한번 모습 볼까요? 자 하고 성적이 좋네요. 이게 지금 저도 그러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네. 우리 황주명 대표의 어떤 이게 이랬었네. 니켈 선물 15.86%요. 그렇죠? 우리 네, 니켈 네. 같은 경우는 고가 기준으로 한 50%까지도 갔더라고요. 그리고 네. 철광석도 매수가가 안 왔어요. 매수가가 안 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50% 갔고요. 왜냐면 철광석은 이제 짧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네, 기간이 짧아서 그냥 날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빅스도. 매수 포인트 네, 안 된 네, 거는 안 적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결국은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네. 거기에 이제 광석, 빅스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번외로 하나가 여행 레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여행 레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포텐셜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즘에 이제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브라질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뭐죠? 대한민국에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까지 뭐 즐겁게 뭐 브라질 에버랜드 축구팀. 브라질 네이마르. 네, 네이마르. 네, 그래서 국가 호두마루. 브라- 네. 네. 그래서 그 네이마르가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치안도 잘 돼 있고 방역도 잘 돼 있는 곳은 참 좋은 곳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평균 수익률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갔거든요. 예. 저번 시즌에 너무 공격적으로 가다 보니까 네. 하락폭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에 또 저도 이 대합실을 보고 오해가 네. 지난 시즌에서 K 게임이랑 네. 이제 그 메타버스 쪽에 강력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와서 그 이미지가 겹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자리가 안 오면 안 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낮춰서 하다 보니까 네. 근데 항상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이제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나왔던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리뷰가 안 좋았나 보네요. 예. 리뷰가 그때가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번 시즌에서의 황주명 대표의 추천 ETF들은 상당히 선방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많이 포지션을 좀 채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빠지면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미지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탈길에 이렇게 있으면 네. 바닥에서 공을 올리면 쉽잖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공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경사도 낮은 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 쉬운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포지션을 드렸고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피보나치 정리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엑셀 정리값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좀 전 진입하기 좋냐라고 했을 때 25% 정도 하락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보나치 값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배제시켜 드리고요. 근사값을 봤을 때 고점에서 반 이상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20% 목표가가 이전에 60% 값만 돼도 돼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종목들이 25%까지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25% 하락하면 3배의 수익이 나도 이전에 75% 값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낙폭이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추억이 이제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좋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신규 투자자 입장이죠. 네. 기존 투자자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상황을. 예,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만큼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맞아요. 그만큼
조금 더 올라갈 그래서 겁니다. 이제 이 표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쳐서 본전에 팔죠.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네. 분할 매수 로직도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로직은 어떻게 내가 물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로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이제 대합실 모습을 봤고요. 황주명의 투투 트레인, 황주명 열차도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ETF를 갖고 출발을 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사실 저는 이제 빅스가 제 매수가까지는 아직은 안 왔어요. 근데 워낙 트레이딩을 잘하시다 보니까 고점에서 매수 트레이딩이 되는 거고 빅스는 이제 저는 8,500원에서 8,000원, 500원 단위로 내려올 때마다 만약에 하시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화 S&P 500 빅스도 태우는 거네요. 네, 태우는 건데 미리 네. 좀 탑승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잖아요. 결국은 전 이 부분이 기둥이 될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뭐 크게 상승을 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0.12% 정도 상승이니까 좀 눌린 구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메타버스 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계속해서 저는 10년 동안 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왜냐하면 제일기획이 최근에 주가 안 빠졌습니다. 제일기획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바이오는 급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바이오가 지금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환자들을 대규모로 모아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이나 이제 철광석 쪽은 봐야 되는데 네. 내려오지 않으면 보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던 게 저번 주 목요일 날도 위로 60%로 확 올라갔다가 59% 갔다가 또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저는 이제 포지션 바꿨습니다. 누릴 때만 하자. 이렇게 좀 포지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한 S&P 500 빅스도 단타 매매죠, 이건? 네, 단타 매매고요. 네. 다시는 이제 8,500원, 뭐 예를 들면 저 300원 구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8,500원, 8,2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지금 위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거는 좀 고수적인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 바이오도 거의 바닥을 쳤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대신 레버리지를 씁니다. 2배짜리 니켈 선물. 니켈도 결국 아마 2차 전지와 연관이 있는 광물이다 해서 또 태우는 거고요. 코덱스 K 메타버스도 태운다.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이렇게 5개를 태우고 이제 황주명 대표의 트레인, 황주명 트레인은 이제 출발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니켈 선물은 아직도 좀 시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 황주명 대표의 트레인 지금 봤는데 좀 여진님이나 도코님은 계속 좀 표정이 좀 왜 그러죠? 지금 이 니켈 선물을 살 걸. 아, 이 1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숫자거든요. 사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거에 한번 들어갔다가 엄청 마이너스를 본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니켈 맛있어 보이는데요. 구매할게요. 네. 그러니까 누릴 때 장바구니에 네. 담아두세요. 네. 여진님은 어때요 지금 메타버스 바이오? 바이오 메타버스. 저 바이오 그냥 본전에 팔았는데 조금 아쉽긴 아쉽고요. 네. 저는 뭐 니켈 이런 거는 이제 안 쳐다보려고 하고 있고 음. 메타버스도 잘 모르겠고. 네. 전에 아까 문 대표님 독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든 생각이지만 뭐 경기나 나라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주식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던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독일의 상황이나 네. 우크라이나 이거 관련지어서 이게 오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아져도 주식이 안 오르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독일이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익스포저가 가장 큰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끝나면 네. 그게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거는 독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일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독일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코도 그렇고 여진님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내 거를 좀 뭐 팔던가 아니면 있는 현금으로 새롭게 태우고 싶은 종목이 생겼나? 저는 생겼어요. 사실 바이오 쪽이 되게 땡기는 것 같아요. 니켈 그래요? 할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니켈은 일단 제가 차트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병원에 환자들이 밀집될 수 있다라는 게
왜냐면은 면회도 안 됐었었고 지금도 아직 면회가 다 풀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라면은 바이오가 7월쯤에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당황스러웠던 게 꺾기 하셔가지고 니켈에서 갑자기 바이오로. 네네. 그렇습니다. 좌뇌 우뇌 다른 생각하고. 전 팔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아 그렇죠. 여진님은 네, 저는 내려버리고 싶어요. 원유. 원유 인버스를. 네. 내려서 조금 한정거장만 더 갖다 내세요. 지금 내리지 말고 한정거장 후에 한번 내려보세요. 전 독일이 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독일이. 네, 독일 가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거기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분들 지금 천연가스가 톤당 9달러인데 왜 그 천연가스엔 인버스를 안 겁니까? 아,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천연가스는? 근데 제가 천연가스는 이야기들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TTF 기준. 그러니까 유럽발 그 천연가스 기준으로는 떨어진 게 맞고 이미 떨어졌어요. 제 예상했던 것대로.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상품은 헨리허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 그러니까 미국 쪽은 딴 게 아니라 유럽이 이제 미국 쪽 거를 많이 쓰니까 사실상 제가 말했던 뭐 난방이나 이런 것들과 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도 한 13불 한번 갔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톤당요? 네, 13달러? 네, 한번 갔다가 천연가스가? 왜냐면 갈 때 한 번 금방 갔었거든요. 전 한번 만져보고 왔어요. 오늘 KB 쪽에서 발행한 인버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4,000원대. 아, 천연가스 인버스? 네, 천연가스 인버스 4,000원대라서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슬슬 분할로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직 결정은 안 하고 왔습니다. 저도 떨어진다는 건 맞는데 지금보다는 한 번 더 있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높잖아요. 천연가스가 지금 9달러인데 14달러 간다고 치면은 유가도- 나스닥은 초토화되죠. 유가도 예. 110위까지 갔는데 근데 요즘에 그 나스닥이 그 에너지의 좀 약간 연동성을 좀 요즘은 좀 둔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네. 70년대의 그 오일 쇼크 때의 그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였어요. 에너지 비중에서 50%가 원유였는데 지금은 3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떨어진다라고 보고 제가 요거는 안 했네요. 그거 뭐지? 옥수수 인버스도 괜찮거든요. 그니까요. 곡물가 떨어지는 거. 요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딱 하나 이야기 드리는 게 네. 밀 가격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 네. 밀은 봄밀이 있고 겨울밀이 있어요. 밀을 두 번 추수를 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밀이 지금 넘쳐나요. 네. 이해 안 되시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따로 다음 한번 주에 정리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밀 가격이 지금 다 폭등한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문서진 대표만 우크라이나의 또 유리해요? 밀이 남아 돕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제가 주에 밀, 다음 주에 밀. 다음 금요일 날 이야기 드릴게요. 3631번님 긴 연휴 끝에 다들 컨디션이 업되신 듯 설명 빨려듭니다. 앞으로도 길잡이를 잘 잡아주십시오 해주셨습니다. 저의 최애인 신재생 ETF는 아무도 지금 소개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음 주에 저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